네, 수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네. LG전자고요. 네, 매수가가 10만 5,500원인데, 네. 네, 그게 지금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 갑자기 막 빠져버리더라고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제가 10%를 갖고 있는데, 지금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10%를 더 매수를 해도 될지, 아, 예, 아니면 그냥 있는 것만 그냥 가지고 가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1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의 7% 가까이 빠져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어제 좀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와서 굉장히 핫했었는데 네. 오늘 하락 좀 과도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네. 사실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빠졌다라고 느끼는 종목군들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그죠? 아마 시청자분도 LG전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고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가지고 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돌발 변수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이 음봉 캔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LG전자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상승 탄력이 강하게 자주 나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올해 하반기보다도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봄쯤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LG전자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 센터 일도 하고 있고, 뭐 백색가전은 말해 뭐합니까?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의 개선을 확인을 하려면 사실 하반기에 가전제품 많이 팔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언제 많이 팔리냐? 이제 봄쯤에 이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언제나 LG전자는 상고 하저의 패턴을 많이 보였던 어떤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섣부르게 저는 먼저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존의 비중 10%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만약에 LG전자에 대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는데 시장의 수급 영향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와서 10만 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저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 계좌에서 이제 비중 20%가 이제 되는 것이고, 평균 단가는 대략적으로 이제 102,500원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는 가격인데,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할 때에는 요 구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11만 5천 원대를 돌파하려고 했었던 LG전자인데 이걸 돌파를 못했고, 이번에도 결국은 돌파를 못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에는 이 11만 5천 원대를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10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한 번 더 추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오게 되면 11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는 목표가를 12만 5천 원대까지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12만 5천 원 그 이상을 잡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LG전자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다양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다양성을 보여주기가 조금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저는 12만 5천 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말씀드려봤고요. 추가 매수는 10만 원 이하에서 해보자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DI 동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1,000원에 15%. 아, 31,000원에 15%요? 최근에 네네.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아, 네, 오늘 근데 급락이 오늘 나와서. 갑자기 막 급락이 나와갖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이걸 이제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네. 매도가가 얼마 정도 되면 팔면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익을 챙겨야 할지가 또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두 네네.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뭐 자산 가치는 좀 주목이 된다라는 이런 레포트도 있긴 한데 뭐 배임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그게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한 8,800억 정도 되거든요. 시청자분이 더 잘 아시겠죠. 9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시총이 이 정도까지 크게 부풀어난 것 치고는 이 호가창에 걸려 있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기업. 그러니까 적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올 수도 있고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중립 의견을 드린 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어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밸류업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재측정을 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좋은 성과를 좀 보일 수 있지만 앞서 앵커님께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사실 9월 초에 경영진들의 이 횡령 배임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해당 뉴스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 결국엔 안 좋은 뉴스를 계속 가져다 붙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주가 조정 나오니까 그 횡령 배임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하락은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고 나서 저는 세론 뉴스 때문에 지금 작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선은 매수가보다는 여전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다시 한번 34,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약수익 구간에서 우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저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드렸고요. 민푸름 전문가님도 긍정 의견 주신 만큼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DI동일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천당 제약이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원에 20%예요. 아, 18만 원에 20%요? 혹시 18만 원.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많이 올랐다 떨어질 때가 했는데요. 네. 더 떨어져. 엄청 떨어지네요. 아, 그러니까요.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외국가까지 올라나 좀 알아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부정이 나왔네요. 그럼 민푸름 대표님의 부정 의견도 들어볼게요. 사실 다른 바이오 종목에 비해서는 삼천당제약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못했거든요. 부정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종목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비중 때문에 이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네. 의미로 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진입가가 18만 원인데 혹시 요거를 어느 정도 기간을 보셨을까요, 시청자님? 기간은 상관없어요. 기간은 상관없이요. 일단 이 종목은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빠르고 좀 급격하게 일어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제 시총을 보면 이제 3조가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유동성 문제나 좀 이제 기업 가치가 커서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비중이 20%라는 거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 사실 조금 어려운 비중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주요 이평선을 이렇게 조금 좀 다 이탈을 한 상태예요. 이제 이 추세선을 지금 이 60일선이 좀 지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을 한번 이탈을 하고 제일 중요한 120일선 이 검은색 선도 지금 이탈을
할까 말까 약간 여기서 지금 조금 비비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14만 원을 회복을 하는 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14만 원을 회복을 한다면 이 상태에서 20%로 보유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시간이 그렇게 빨리 걸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기간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4만 원의 이제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의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회복을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략을 다시 짜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20%를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신다면 14만 원을 회복을 못했을 시에 일부라도 좀 현금화를 하셔서 보유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반등을 할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고요. 이게 1번 전략이고요. 두 번째 전략은 종목 체인지죠. 종목 체인지인데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번에 이제 조정이 시작돼서 끝도 없이 조정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 매도를 한 후에 보유해서 다시 이렇게 좀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제약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떻게 고민 해결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그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네요. 일부 매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주요 이평선 제일 중요한 가격에서 잠시 이탈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증시의 좀 역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증시가 회복이 됐을 때 이유 없이 급락세와 이유 없이 급등세 또는 저가 매수세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14만 원을 이제 회복을 하는지를 한 2, 3일 정도 거래일만 살펴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탈을 했다. 완벽하게 이탈을 했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14만 원이 회복이 조금 어렵다라고 할 때 일부라도 꼭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네. 20만 9천 원에 10%예요. 20만 9천 원에 10%요? 네네. 시청자님 갖고 계신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되셨나 봐요. 네, 맞아요. 한 3년 정도 넘으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민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계속 오른다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손실을 안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저번에 한번 거의 손실이 한 10%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는데 네. 조금 더 갈까 싶어서 아, 놔두고 있었더니 이렇게 네. 됐네요. 그러니까요. 한 5월경에 20만 500원까지는 올랐었는데 그때 손절을 못 하셨습니다. 참 아쉬우실 것 네네. 같은데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이 빠져도 정말 강하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시청자분 3년 동안 마음고생 하셨는데 매수가에 왔다고 팔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말 3년 동안 가지고 있으시면서 시청자분이 잘해주신 건 뭐냐면 비중을 10% 이상 늘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3년이 문제가 아니라 2달, 3달만 돼도 매수가 대비 많이 밀리면 보통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이제 현금이 없으셔서 혹은 이제 이미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해도 평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는 좀 높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체 계좌 대비 보유한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가 지금 15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14만 5천 원 그리고 15만 2천 원 이 사이에서
오히려 비중을 한번 추가 매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대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뭐 보유하고 계실 평단 그 이상을 노려봐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그럼 왜 안 좋았느냐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전체 매출에서 중국향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중국이 예전처럼 막 싹 쓸어가듯이 소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 사이에 많은 화장품주들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선을 확장을 하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가 실적이 좋아지지 못했다는 게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의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올 초에 한번 아모레퍼시픽도 나도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식의 흐름이 한번 나옵니다. 이때 나온 뉴스가 뭐냐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이들도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으로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중국도 만약 회복한다면 당연히 이제 더 좋아지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년 동안 가지고 오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투자자니까 저는 좀 길게 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20만 원 넘어갈 때 그때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매수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민프롬 대표님 긍정 의견도 좀 궁금해요. 과연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화장품주의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실적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었잖아요. 실적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화장품주들이 특히나 이제 생활용품을 같이 파는 회사들이 많아서 네. 사실 실적이 막 그렇게 안 좋고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일상생활용품이라서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라고도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적을 지금 봤을 때도 영업이익도 괜찮고 여기다가 유보율도 굉장히 높아서 현금 보유량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뭔가 그 실적이나 뭐 기업의 어떤 뭔가 좀 불안성, 재무적인 어떤 이런 거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좀 느리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식의 중국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화장품주가 사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K뷰티 하더라도 지금은 좀 미용기기 쪽으로 차라리 살펴보는 게 조금 더 빠른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3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네. 3년 동안 쓰니 아마 마음이 반반이실 것 같아요.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 마음 반, 좀 기다려볼까 하는 마음 반. 저라면 저 같으면 이제 비중이 굉장히 괜찮으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가 매수 후에 좀 이렇게 빠른 탈출을 좀 하는 쪽으로 저는 가닥을 잡겠지만, 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여유가 있다, 좀 이제 길게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보유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프롬 대표님은 지금 시점에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아모레퍼시픽 꼭 수익 보시고 탈출하시길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포스코 DX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500원에 30%. 네, 그래도 시청자님 수익 중이시네요. 예, 오늘 네. 올랐네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우리 동생이 포스코 그거 다니는데 한번 네. 사보라 해서 사봤는데 나는 주식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앞으로의 모멘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의견정 나왔습니다. 포스코 DX 오늘 좀 상승분을 약간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3% 강세로 마감했어요, 본부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은 매수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긍정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동생분에게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거래가 너무 좀 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기업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평이라고 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이 물량들을 해야 하는 지금 순간에 거래량들이 좀 나왔거든요. 예. 거래량이 그러면 지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혹은 거래량이 더 많아져야 아마 시청자분이 원하는 굉장히 폭발적인 이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저는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동생분이 뭐 목표가를 얼마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3만 5천 원 벌어 하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주느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만 가지고 올라오기보다는 포스코 DX만의 좋은 뉴스를 동반을 해서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문자 연락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온 샛별 김인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합니다. 전화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뒷번호 8960님께서는요. 펩트론 54,000원 35% 물타기에서 단가를 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뒷번호 1525님께서는요. OCI 154,000원 20% 손실이 너무 큰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탈출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뒷번호 9067님께서는요. 기아 113,800원 20%입니다.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들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스피드 종목 상담.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펩트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조정의 폭이 조금 깊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8월 달에 이제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면서 1,200원이라고 하는 이제 자금을 조달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1,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그러면 아직 기술 수출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지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한 가운데 조정이 조금 이게 과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더 확대하시기보다는 저는 반등 시에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OCI에 대해서도 바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OCI도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가의 괴리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를 확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OCI의 경우에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 주가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은 속상하시겠습니다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붙게 되면 9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붙게 되면 일단은 10만 원까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 다음 종목으로는 기아는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또 이제 인도 IPO 관련한 어떤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은 여전히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매수 가격이 현재가와 그렇게 크게 괴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상승 시에는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쭉 들고 가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 등락을 보인 음원과 해운 관련주들을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분들은요. 02-2000번에 4919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의 김윤아였습니다.